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비 2차 시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구 경기의 기능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농구 코트 파악하기, 두 번째로 농구 경기 규칙을 설명할 수 있기, 세 번째, 다양한 농구 경기 기능 파악하기, 요 세 가지를 학습 목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바로 농구 코트 그림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농구 코트의 명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농구 경기는 가로 28m, 세로 15m의 코트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28m의 가운데 라인을 센터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 센터 라인의 또 가운데를 센터 서클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 서클의 역할은 우리가 나중에 농구 경기 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안에서 각 팀에서 가장 키 큰 선수들이 나와 점프볼을 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한구역 쪽을 보시면은 요 파란색 부분을 제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요 하늘색 부분부터 파란색 부분까지를 모두 제한구역이라고 합니다. 요 구역은 왜 제한구역이라고 하냐면 키 큰 사람이 골대 가까이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이 제한구역 안에서는 어떠한 선수도 3초 이상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제한구역 안에서는 3초 이상을 머물면 안 된다. 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제한구역의 끝부분, 요 라인을 프리스로 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자유투를 쏘는 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투를 쏘는 선. 그 다음 둥글게 된 걸 프리스로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길게 둥글게 나온 요 포인트 선을 따라가 보시면 요 라인을 바로 3점 라인이라고 합니다. 3점 라인. 이 3점 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 바깥쪽에서 슛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3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3점 라인의 안쪽에서 슛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점 슛이라고 해서 2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점 슛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설명한 요 프로스로 라인에서 쏘는 자유투. 네, 이 자유투를 했을 때는 무조건 1점으로 인정하게 돼서 농구는 1점, 2점, 3점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뒤쪽 부분에서 규칙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세로 라인을 엔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엔드 라인. 그리고 요 가로 라인을 사이드 라인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자,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농구는 한 팀당 5명으로 구성되며 교체 선수는 최대 7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시간 같은 경우는 10분 4쿼터로 진행이 되면서 1, 2쿼터 사이를 전반전이라고 하고요. 3, 4쿼터 사이를 후반전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연장전 시작 전에 휴식 시간은 2분, 하프타임의 휴식 시간은 15분이 됩니다. 자, 이 하프타임 같은 경우는 1, 2쿼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 4쿼터가 시작하기 전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경기 시작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센터 서클 안에서 심판의 토스라는 것은 점프볼을 의미합니다.
자, 득점은 자, 아까 말한 자유투는 1골, 3점 슛 라인 안쪽에서는 2점, 3점 슛 밖의 라인에서는 3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경기 규칙을 보겠는데요. 바이올레이션이라는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파울 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면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트래블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걸었을 때, 네, 공을 가지고 3보 이상 걸었을 때 트래블링이랑 우리 쉬운 용어로 보면 워킹이라고도 하죠. 네. 그다음 드리블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리블을 하던 선수가 공을 잡은 뒤 다시 드리블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더블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더블 드리블. 자, 그 다음 3초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제한 구역 안에서 3초 이상을 머물렀을 때 적용되는 경기 규칙입니다. 공격팀 선수가 상대팀 제한 구역 안에 3초 이상 머물렀을 때 불려지게 됩니다. 다음 8초 룰은 8초 이내로 공격 코트로 진전하지 못했을 때. 24초 룰은 24초 이내 슛을 하지 못했을 때. 자, 요런 경우에는 모두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상대팀한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퍼스널 파울이라는 건데요. 이 퍼스널 파울은 부당하게 신체 접촉을 했을 때 받는 반칙으로 상대팀에게 스로인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한 선수가 5개를 범하게 되면 퇴장이 되는데요. 5반칙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 이 퍼스널 파울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홀딩, 상대팀 선수를 잡았을 때. 그 다음 차징, 상대 선수를 몸으로 부딪혔을 때. 그 다음 푸싱, 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었을 때. 다음 트래핑, 상대 선수의 다리를 걸었을 때 이런 퍼스널 파울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자, 요번에는 농구 경기 기능 챕터 1 체스트 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영상을 보고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패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패스인데요. 체스트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체스트 패스는 기본적으로 가슴에서 팔을 쭉 뻗어가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이제 제가 패스 줄 곳에 가슴에다 정확히 패스하는 건데요. 일단은 자세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여러 이제 기술이 능숙해진다 그러면 되게 발 모양도 아무렇게나 해도 편하게 이제 나갈 텐데요. 처음에 배울 때는 왼발 오른발 내밀 때 가슴에서 쭉 뻗어서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패스가 더 멀리 더 강하게 가려고 그러면 스냅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전력이 있어 갖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왼발 잡았을 때도 왼발 오른발로 쭉 뻗어주면 되고요. 또 반대발을 이용했을 때는 오른발 왼발로 익숙해지다 보면 아무 데서나 자세 잡아갖고 이런 영 모션에서도 패스가 이제 체스트 패스 가능한 거죠. 예. 다시 한번 천천히 하겠습니다. 패스는 상대방의 수비를 보고 이제 패스하는 건데요. 가장 이제 솔직히 완핸드 패스도 있고 왼손 완핸드 패스도 있지만 가장 이게 정확하고 에러 없이 정확히 주려면 체스트 패스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농구 경기 기능 챕터 2 세트 슛, 그 다음 챕터 3인 레이업 슛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자, 세트 슛이라는 거는 원핸드 세트 슛과 투핸드 슛이 있는데요. 자, 골대를 향해 선 뒤 제자리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슛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세트 슛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유투 슛이나 점프 슛을 그렇게 일컬기도 하고요. 그다음 레이업 슛이라는 거는 지금 왼쪽에 나온 그림과 같이 골대를 향해 달려가서 링에 최대한 가까이 뛰어올라 슛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레이업 슛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은 초보자를 위한 팁 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슛 자세에 대해서 처음 농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농구를 하기 위해서 슛폼을 잡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 슛폼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 지도자분들이 계시지만 제 경우를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절대 슛은 올려놓고 던지는 슛이 아니라 잡고 던지는 슛을 던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려놓고 던지는 슛은 볼을 흔히 얘기하면 흘리기가 쉽죠. 받쳐주기만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원드리블 슛하고 잡았을 때 받쳐주기만 한다면 흔들리겠죠. 하지만 잡고 던지는 슛은 완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작이 나와도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공이. 처음에 슈팅 연습할 때는 못 느끼시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나중에 구실이 나와야 될 동작이 되면은 볼을 흘리게 되는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볼을 처음에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늦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잡고 던지는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치고 던지는 슛은 정확성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옆에다 대기 때문에 던지는 동작에 있어서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잡고 던지는 슛은 완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링 위치로 던져주기만 하면 됩니다. 명심하시고요. 절대 중요한 거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받치는 슛이 아니고 잡고 던지는 슛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았으면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 얘기하는 손이 뻗는 위치가 링을 향해서 공을 넣기 위한 동작인데 공을 던지면서 스냅은 주지만 손이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슛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스냅을 주면서 기분을 링으로 담근다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자, 공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던지는 동작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잡는 동작에 있어서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손이 링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담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이 정확히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 나쁜 예입니다. 나쁜 예. 받친 상태에서 흔들리겠죠. 좌우로 흔들리겠죠. 나가면서 받치기만 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지 모르죠. 하지만 잡은 상태에서 볼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링을 향해서 손을 담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방향 자체는 일단 정확히 날아가겠죠. 자, 던지면서 넣기 위해서는 손을 쭉 뻗어서 스냅이 링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을 가지고 던지면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명심하시고요. 이거 역시 연습을 많이 하는 길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의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음으로는 농구단 코치 레이업 슛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코치 김상식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강의는 45도 레이업입니다. 예, 슈팅만큼이나 굉장히 오버슛만큼이나 더 많이 사용되는 게 레이업 슛인데요.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선수들이나 어린 학생들에게는 오버슛보다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동작이 레이업 슛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동작을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업 동작에서는 왼쪽 레이업이 있을 수가 있고 코트에서 오른쪽 동작이 있을 수 있고 정면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왼쪽 레이업을 왼손으로 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동작이 볼을 잡는 동작에 왼발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발을 뒤질 때 볼을 같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왼발에 같이 잡아서 오른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 더 좋은 고난이도의 슛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동작은 왼손 슛을 쏘기 위해서는 왼발에 왼손이 같이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손도 반대로 오른손에 잡는 동작에 있어서 오른발이 같이 잡아줘야 되는 동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하셨던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작을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레이업슛에 대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마스터를 하셔야 그 다음 동작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일 기본적인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기본적인 레이업 스텝과 잡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시합 때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시합하는 경기나 이런 데서는 왜 단점이 될 수 있냐? 수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수비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거든요. 아까 똑같은 동작을 해봤습니다. 왜 인터셉이 나올 수 있는 동작이 되는지. 자, 해가지고 왼발을 잡게 되면 오른발을 칠 때 추진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번 흔들게 되죠. 근데 앞에 수비가 있을 경우는 인터셉 당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인터셉. 그죠? 이게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선수들은 앞에 수비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을 킵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스텝이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텝에서는 하나하고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흔들 때 인터셉을 당하게 되죠. 오히려 아까 설명드렸던 오른쪽 레이업 할 때 오른발과 오른손이 잡게 되면 공을 감출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시면 농구의 기본 왼쪽은 왼손 레이업, 오른쪽은 오른손 레이업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더 고난이도로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역으로 하는 게 오히려 수비를 속이고 안전하게 레이업을 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에서 확률이 많죠?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에서 쓸 수 있는 동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레이업 해보는 경우도 오히려 시합에서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농구 경기 기능 챕터 4 드리블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왼쪽 그림과 같이 높은 드리블과 낮은 드리블 그림이 있는데요.
자, 동료에게 패스나 슛을 할 수 없을 때 공을 빼앗기지 않고 바닥에 튕기면서 공간을 만들어 이동하는 기술을 우리는 바로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높은 드리블이나 낮은 드리블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후 드리블과 좌우 드리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드리블들은 수비수를 제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공을 앞뒤, 좌우로 밀듯이 바운드하는 드리블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드리블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리블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삼성 썬더스 농구단 이상민입니다. 삼성 스포츠 농구 레슨 이번 시간에는 드리블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드리블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드리블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처음에 배웠을 때는 주로 이제 처음 초보자가 드리블 치는데 힘든 게 공이 자꾸 이제 제 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를 좀 낮추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끝으로 느끼면서 가볍게 터치해 주시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애완용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손끝으로 가볍게 터치만 하면 저절로 공은 가볍게 튀어 올라옵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끝에 다섯 손가락에서 가볍게 이렇게. 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공을 이제 주시하고요.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앞을 보는 거, 전방을 이제 주시하는 거예요. 전방 한 45도를 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이 제 주위에 전방 한 30cm, 40cm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도 낮추고 공을 익숙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동작은 이거고요. 이거를 수차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손에 이제 공의 감각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드리블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 제자리 드리블을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하게 보면 공의 이제 감각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체인지 드리블, 뭐 비하인드 백 드리블, 그 다음에 뭐 크리스 오브 드리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농구 경기 규칙 및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차시 수업의 안내가 있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3차시 농구의 경기 전술 및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다음 차시에 배울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조금 낼 건데요. 자, 그 형성평가는 이 영상을 본 뒤 반드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